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 계획을 세우는 게 있잖아요. 계획을 어느 정도 범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세우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본다 그러면 한 1년 레이스잖아요. 그럼 1년 레이스면 이제 계획 범위를 어느 정도 그 연간계, 월간계 이런 걸 세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세우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되고 잘 성과를 내는지. 일단 연간 계획은요, 구체적으로 세우기는 어려워요. 너무 많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우는 건 좀 사실 좀 약간 무의미하다고 보고, 한 2달 정도? 그 정도 세우면 된다고 하거든요. 두 달? 근데 보통 학원 커리큘럼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학원 얘기도 좀 사실 약간 하긴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혼자 공부하는 게 대세였어요. 고시 같은 것도 다.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99% 학원 다닙니다. 진짜? 정말. 왜냐면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게 되고, 학원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또 데이터베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잘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확실히 섭취하기가 되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강의는 좀 듣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학원 강의가 보통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2달 정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간 계획표는 세워야죠. 주간 계획표? 네, 자기 시간표. 이 시간대에 무슨 공부를 할 거고, 무슨 공부를 할 거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생물 뭐 몇 장 뭐 이게 아니고, 이 과목을 이 시간대에 공부한다. 이건 있어야죠. 그게 완벽하게 지키기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공부하다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러더라도 대략적인 건 있어야죠. 자, 그러면 시험 방법에 대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문제를 풀고 이론을 접근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처음부터 이론을 다 본 다음에 다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낫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순서를 정하자면 이론 보고 문제 푸는 게 나을까요? 문제부터 보고 이론을 보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아는지가 다를 것 같아요. 자기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 그럼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런 경우는 기출문제 그냥 한번 쭉 눈으로 보고 일단 이론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고, 뭐 치과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어느 정도 아는 거니까 문제 먼저 풀어보는 게 좋긴 하죠. 그래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공부해야겠다, 이게 좀 판단이 쓰니까 그런 경우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낫다.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꿈이 커. 이 책을 다 보고 문제집도 한번 다 풀어야지 하는데, 책을 보면서 꾸벅꾸벅 졸고 힘들어.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구별이 안 가. 그래서 문제 풀 때 다 틀려. 근데 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 문제를 살짝 보고 요거 와서 중요한 것만 쫙쫙쫙 외워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될 걸 할 때쯤에 이제 시험 끝나. 그런 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이제 그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이쪽이에요. 이론부터 이렇게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보고 어느 정리가 좀 되면 문제 푸는 편인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론 볼 때 문제도 같이 좀 푸는 게 좋고, 그 문제가 이제 실전 문제보다 약간 기본 문제도 있잖아요. 개념 물어보는 문제. 그런 문제 같이 푸는 게 좋아요. 이게 이론 보다 보면 아무래도 질려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야 되고, 문제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자극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다시 이제 집중해서 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주된 이론 공부가 있고 주된 문제풀이 공부가 있잖아요. 그때 주된 문제풀이 공부를 먼저 하게 되면 이론 공부하기 되게 싫어져요. 왜냐면 문제 푸는 게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뭐랄까, 집중이 좀 잘 돼요. 집중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이란 게 덜 지루한 게 있고 지루한 게 있으면, 덜 지루한 걸 하고 나서 지루한 걸 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지루한 걸 좀 하면서 조금만 끝나면 덜 지루한 걸 할 수 있다. 이게 있으면 좀 더 견딜 수 있는, 각오가 좀 약간 확실할 때, 그때 조금 비교적 지루한 이론을 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덜 지루한 문제풀이를 나중에 가는 게 크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이제 보면 장기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점 딱 하나만 고르잖아요. 당연히 전략이죠. 시험의 전략. 나한테 맞는,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걸 전략으로 사실 하잖아요. 지피지기 백전 백승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내 상태를 알고 거기에 맞춘 특별한 계획을 잘 쓰자는 거죠. 내가 사람들보다 부족하다 싶으면 공부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고, 기본이 부족하다 하면 기본부터 쌓고 좀 길게 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전략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가장 안 중요한 하나,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딱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거. 딱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게 또 강사님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생각을 안 했어. 해야 될 건 여러 가지고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공부보다 월등히 좋아할 수 있는 거 하지 말라고. 게임이든 연애든. 공부보다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거를 하지 말라. 월등히 좋아하면 공부가 더 싫어질 수 있다. 공부는요, 진짜 하다 보면 재밌을 수 있어요. 자기가 좀 성과를 내면 아주 재밌진 않더라도, 뭐 그게 자극적이고 엄청 드라마틱은 아니더라도 소소한 재미 정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짓밟는 행위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너무 재밌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사실 마시멜로 얘기잖아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나중을 위해서 참으면 더 그것들을 오래 많이 할 수 있다. 참는 힘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건 전략이고 버려야 할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슬픈데 그래야 다음번에 더 많은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 시험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은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건 기회가 되면 이거는 이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실 때 이제 이게 자기계발서처럼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는 자기계발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알고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계발서를 쓰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알고 쓰신 것 같아서 한번 독자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았나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 되겠다 소개해 주신다면요. 약간의 첫 광고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책에 그래도 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공부법에 대한 책은 정말 많은데 공부하고 또 시험하고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이제 명확히 시험에 대한 공부 방법이고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공부 방법도 이론서가 있고 실용서가 있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실용서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데는 내가 실력을 향상시키고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법에 대해서는 실용서가 거의 없어요. 특히 시험에 대해서 장기 시험에 대해서 쓴 책들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인정하는 실용서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론서고 정확히 암기를 할 때는 어떻게 암기를 하고 수험생활 할 때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구체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대부분 그 책이 그렇게 쓰기 힘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험생활을 길게 하기 어렵고 수험생활을 한 다음에는 다시 그 생활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당장 쓸 수 있게 하는 게 나만의 차별화가 되는 어떤 하나의 전략이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생각을 했고 그게 정말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나중에 제가 치과의사가 된 다음에는 계속해서 찾아봤어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공부법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다른 책들하고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앞에 보면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모든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들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수능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CPA 뭐 이런 시험들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쓴 게 적어도 공부할 때 시전원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보통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 책이 많은데 그 책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인지해서 여러 시험에 공통되는 내용들을 쓰자. 하지만 내가 다른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얻으려면 다른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한테도 들어봐야 된다 싶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뭐 그런 것들을 넣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시험에 있어서 객관성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정말 책을 그냥 역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으로 좀 장인정신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무게이긴 하더라도 저거를 읽는다면 자기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 그냥 잠깐의 어떤 동기부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아유, 책 광고를 그냥 아주 그냥 진하게 해주셨는데 이 책이 좀 다른 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실용적인 경험, 타인의 경험 그리고 그거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거 이걸 다 한 권에 의견으로 뜨리거든요. 광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장시간 선생님이 경험과 시험의 전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와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떠한 치과의사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치과의사, 네. 다행히 치과의사가 됐는데 제가 치전을 다닐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글 쓰는 치과의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다. 그래서 남들보다 뭐 아직은 충분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글 쓰는 재주를 좀 더 가져서 이걸 좀 더 개발시켜서 글을 잘 쓰는 치과의사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집필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강연 같은 것들도 많이 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서 얘기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치과적으로는 사실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최선의 임상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걸 양심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임상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제가 이제 어디서 또 어떻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나타날 겁니다 아마. 네, 하여튼 그때들 잘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건치 회원이자 꿀잠 치과진료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우리 허은범 선생님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시험의 전략에 대해서 반드시 합격하는 수험 공부법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단순히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멀리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기자 여러분, 그리고 허은범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